서호주는 놀라운 땅입니다. 세상에, 바로 이거야. 35억 년 전 지구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아주 이상적이네요. 네. 5,000년을 산다는 바오밥 나무와 대자연이 빚어낸 거대한 사암봉우리인 벙글벙글 레인지,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손꼽는 아름다운 오프로드 김리버까지, 이곳은 지구라는 행성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 신비로운 땅입니다. 태초의 지구를 만나러 가는 길, 그 첫 번째 여행은 억겁의 세월이 차곡차곡 쌓인 붉은 철의 협곡 카리즈니 국립공원입니다. 전 세계에서 6번째로 큰 나라인 호주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대륙이기도 한데요. 특히 서호주는 지구 탄생의 비밀을 만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여행지입니다. 오늘은 26억 년에서 24억 년 전의 지구를 만날 수 있는 붉은 협곡 카리즈니 국립공원으로 향합니다. 호주 대륙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서호주, 특히 이곳의 북부 지역은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지형 중 하나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지질학의 보고입니다. 46억 년 전 지구의 나이테가 오롯이 새겨져 있는 땅이 바로 이것이죠. 참으로 감동적인 붉은 대지입니다. 서호주의 주도인 퍼스에서 약 2200km 떨어져 있는 브룸은 북부 지역의 관문 도시입니다. 인도양이 시작되는 곳에 자리 잡은 브룸은 아직 우리에게 낯설지만 수많은 여행자에겐 꿈의 여행지로 손꼽히는 곳이지요. 특히 케이블 비치에서의 낙타 타기는 이곳 여행의 백미인데요. 해질녘 인도양을 불태울 듯 붉게 물들이는 석양은 정말 장관이지요. (1880년대) 진주 생산지로 세상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브룸은 세계적인 휴양지로 유명합니다. 최근엔 호주의 마지막 미객적지이자 진정한 대자연을 떠나는 호주 사람들의 자연 속 탐방인 아웃백의 출발지로 유명한 곳이죠. 저 또한 이곳에서 태초의 지구를 찾아 떠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카리즈니 국립공원은 브룸에서 남쪽으로 약 1000km 떨어진 곳인데요. 그 길은 온통 붉은빛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인공에서 보면, 인공에서 자주사를 보면 이 우리나라 한반도만한 땅덩어리가 거의 붉은색으로 다 덮였어요. 이 붉디붉은 대지엔 46억 년 지구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서호주에서 볼 수 있는 이 흔한 이 붉은
대지, 이 붉은 대지의 본질이 도대체 뭔가, 이걸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카메라에 지금 뚜껑을 닫는 장치가 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볼까요? 자, 아무런 흙이나 소주 어떤 흙이나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보세요. 세상에. 그대로, 예, 자석에 붙는, 예, 철이죠. 철은 자석에 붙죠. 그래서 이 보이는 이 흔한 붉은, 이 모든 이 붉은 대지가 산화철이라는 거죠. 호주는, 특히 서호주는 저는 세 가지로 요약한다고 볼 수 있어요. 붉은 대지, 딥블루의 하늘, 무한 원점에서 소실점을 갖는 무한히 달리는 직선길, 이 세 가지가 서호주의 상징이에요. 심지어 30km를 직선 코스가 있어요. 예, 어떤 데는 달려도 뭐 한 2, 30분 돼도 차 한 대 없는 그 무한에 가까운, 그래서 아마 지상에서, 이 행성지구에서 무한을 느껴볼 수 있는 아마 그 유일한 대륙일 거예요, 이 서호주가. 붉은 대지를 달려 도착한 곳은 태고의 자연을 고스란히 간직한 해머젤리 산맥입니다. 이 산맥 심장부에 자리한 카리즈니 국립공원은 서호주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데 그 면적이 서울의 10배에 해당합니다. 공원 안으로 들어가면 고지라 불리는 좁고 깊은 협곡을 만날 수 있는데요. 카리즈니에 있는 9개 협곡 중에서 여행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바로 이곳 게일저 고지입니다. 우주와 지구, 그리고 생명의 기원을 찾아 저와 함께 서호주로 학습 탐사를 온 대원들입니다. 지난 5년간 저의 137억 년 우주의 진화라는 연속 강좌를 듣고 공부한 내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딥블루, 새파란 하늘과 대비된 붉은 협곡의 장엄한 간격은 가히 압도적입니다. 붉은 대지의 갈라진 틈 사이로 보이는 지구의 속살. 이곳에 지구의 26억 년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태초의 현기증 같은 거. 그렇죠. 태초의 현기증 같은 거. 이 길 맞아요? 네, 맞아요. 다시 가세요. 내려가고 올라왔어요? 아니, 내려간 데가 올라간 데가 아, 그래요? 협곡 아래로 향하는 길, 21세기에서 26억 년 전으로 순간이동하는 느낌입니다. 홍경화 선생님 이거 발음이나 태초에 아주 시간을 거슬러 올라 우리가 한 발 한 발 딛는 동안 아마 1억 년석 지구 초기로 내려가고 있어요. 한꺼풀 벗겨진 지구의 속살은 온통 붉은 빛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 따르면 지구에서 화성과 가장 비슷한 모습을 한 곳이 바로 카리즈니 국립공원입니다. 화성 표면도 암석이 산화된 붉은 행성이지요. 수만 권의 책을 쌓아놓은 것처럼
산화한 붉은 지층이 차곡차곡 쌓인 협곡, 이러한 띠 모양의 철광청을 바로 호상철광청이라 하는데요. 이 속에 26억 년 전의 지구의 정보가 빼곡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쪽 계곡에서 가장 놀라운 특징은 이 철광청이 가지런히 판상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외부에 교란이 없어야 되겠죠. 이게 그럼 어떤 환경이 있을 수 있겠어요? 예, 바로 태고의 바닷밑이라는 거죠. 교란이 없는. 그래서 태고의 바닷물 밑에 그 철 입자가 엄청나게 녹아 들어가 있었어요. 대략 한 26억 년에서 24억 년쯤에 그 무렵에 시아노박테리아가 출현해갖고 폭발적으로 산소를 방출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태고의 바다에서 산소하고 그 철입자가 결합을 해갖고, 철입자가 무겁습니다. 산화철이. 결국은 철이 녹슨 거죠. 철이 녹슬어갖고 청별로 아주 태고의 조용한 바다에 내려봐야네요. 청별로 시루떡처럼 이렇게 청산 구조로 가는 거죠. 요게 이쪽에 있는 해머즐리 레인지 전체의 특징입니다. 이 전체가 서울시보다 아마 클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전 세계 철광석 생산량의 40% 이상이 바로 이쪽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적도지방 얕은 바다 밑에서 대규모로 산소가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이 호주 대륙이 아마도 시생대 때 적도 부근에 얕은 바다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쪽에 시생대 40억 년에서 25억 년 사이에 그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산화철이 축적될 그 해양 환경이 형성되어 있었던 거죠. 바다가 없으면 시아노박테리아가 활동하기 어렵죠. 그럼 산소를 만들기 어렵죠. 산소하고 철이 있어야 이게 되니까. 이곳은 산화철이 바다 밑에 쌓여 있다가 육지가 된 뒤 침식작용으로 협곡이 생기면서 옛 지층의 속살이 드러난 것인데요. 협곡 안에는 띠 모양의 철광청인 호상철광청과 함께 화산지층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호상철광은 사실은 이 철입자들이 가루가 되어갖고 아주 고온 체에 이렇게 걸러갖고 고요한 바다 밑에서 청상으로 수천만 년 동안 퇴적됐다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집게 형태, 덩어리 형태로 화산 마그마가 분출해갖고 형성된 거고, 이거는 26억 년 전에 형성된 거고, 이건 어쩌면 아주 최근에 형성된 것이고. 지구의 역사에 있어서 산소와 철의 만남은 생명의 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철 성분이 산소와 결합해 산화철로 퇴적된 이후에 바다 속에서 포화 상태가 된 산소는 대기 중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산소호흡을 하는 다양한 생명체의 출현이 가능해진 것이죠. 기나긴 지구 역사에서 이곳의 철광청은 단순한 암석이 아니라 바로 지구 생명체의 토대이자 기원인 셈이죠. 그것을 깨닫는 순간 시공을 뛰어넘는 벅찬 감동이 밀려오지요. 크나큰 우주의 본연의 모습에서, 행성지구의 본연의 모습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을 때, 그때서야 우리의 존재가 저 참으로 먼 슈퍼노바의 불타는 붉은 눈물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불타는 붉은 눈물이 지금 생명이라는 푸른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는 이 현장에 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눈물을 안 흘릴 수 있겠어요?
그 눈물이 바로 이 눈물이거든. 산소의 출현으로 지구라는 행성에서 생명의 대번성을 가져온 바로 그 현장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에 밀려오는 감동으로 모두가 숙연해집니다. 데일즈 고지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인근 강부들이 휴식처로 찾으면서부터였지요. 협곡을 따라가다 보면 아름다운 천년 수영장을 만날 수 있는데 서쿨라 풀입니다. 서쿨라 풀은 태고의 지층에 형성된 호수이지요. 오늘은 우리 학습 탐사대가 전세를 냈습니다. 훨씬 더 차가운데. 이 26억 년 전 지구의 속살에 몸을 담그니 그 기나긴 시간이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태고의 물에 탁족하네요. 태고의 물에 탁족. 네. 창랑지수 층에든 가히 타고영하고 창랑지수 탁해든 가히 타고족하라. 허무사에 나오는 거잖아요. 태초에 이 호수에 탁족한다. 참 그럴듯하죠. 괜찮아요. 좋아요. 세계적인 별 관측지로 손꼽히는 서주에 낮보다 눈부신 밤이 찾아옵니다. 쏟아지는 은하수 아래에서 별과 대지와 인간 그리고 우주가 하나가 되는 시간입니다.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sketch the trees and the daffodils, catch the breeze and the winter chills in colors on the snowy linen land. Now I understand what you tried to say to me, and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and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데일즈 고지와 같은 크고 작은 협곡이 지천인 카리즈니 국립공원에서 오늘 찾아갈 곳은
바로 녹서고지입니다. 26억 년의 세월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곳이지요. 녹서고지는 깊이 100여 미터의 협곡 밑으로 물길과 숲길을 따라 2km에 걸쳐 트레킹을 할 수 있는 곳인데요. 대지를 뒤덮은 낮은 감목과 이름 모를 야생화, 그리고 그 사이로 보이는 붉은 협곡의 속살이 신비로운 풍경을 만들어내지요. 백여 미터 아래로 깎아지른 듯한 녹서고지의 칼벼랑이 아찔합니다. (26억 년) 전부터 차곡차곡 쌓여진 웅장한 붉은 절벽은 그야말로 장관을 이루지요. 지구의 숨결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다는 기대와 설렘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내딛습니다. 막상 협곡 아래로 내려와 보니 협곡 양옆으로 펼쳐진 철강청이 더 어마어마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곳 철강청은 데일즈 고지에서 본 것과는 또 다른 모습이군요. 이 고지가 가장 신비스러운 건 딱 하나를 적어봤을 때 어떻게 26억 년 동안 다른 지질 현상이 화산이 거의 이 부분에서 요곳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거의 100m 되는 이 절벽이 전적으로 호상철강청으로 형성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26억 년 전에는 이게 바다 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이 무늬 패턴이 바다 밑에 있는 물결무늬잖아요. 그리고 그 모래의 흔적들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지구 초기에 26억 년 때는 그 육지의 대륙의 면적이 지금의 한 5분의 1밖에 안 됐어요. 26억 년 전 지구는 대부분이 바다에 잠겨 있었습니다. 6천만 년 전 신생대에 와서야 비로소 지금 면적의 육지가 생성되었지요. 녹서고지의 진면목을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물길을 따라가야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지구의 붉은 속살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진짜 9시간 만에 찍었네. 이 색이 되게 좀 무서워요. 힘들게 걸어들어온 보람이 있습니다. 앞에 펼쳐진 기암절벽의 풍경이 한순간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 철은, 특히 산화철은 색깔이 굉장히 붉은데 우리 인간의 모든 동물의 붉은 피하고 기원이 같습니다. 놀랍게도 기원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물이 붉은 피를 갖게 된 거하고 이 붉은 철강청하고 같은 것은 산소하고 철이 만나는 현상에서 생긴 겁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붉은색의 기원은 어쩌면 철이라는 원소하고 산소의 결합 결과입니다. 우리 대원의 일부는 철강청이 수백 개 층으로 첩첩이 쌓인 계곡을 따라 더 깊숙한 곳으로 발길을 옮기고 있습니다. 마치 영화 속에 등장하는 탐험가처럼 험난한 길로 들어섰는데요. 그 속에는 정말 보물보다 귀한 풍경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구의 오랜 세월이 나이테처럼 새겨진 협곡, 자연의 경의를 넘어 벅찬 감동을 느낍니다. 며칠 동안 그 끝없는 평탄한 서호주를 달려왔는데 여기 도착하자마자 우리를 향해서 쫙 벌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이 태고적의 역사와 너의 고향은 여기다라고 보여주는 것처럼 마치 이 협곡이 우리를 그 태고의 신비의 세계로 환영하는 것 같은 그 풍광이 너무나 저려서 저희는 선택했어요. 야, 저기 깨진 거 있나요? 깨진 거? 예, 저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깨지기도 하네, 저게. 또 한 무리의 탐험대는 부서진 암석들이 쌓여 있는 곳을 찾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무너졌을까? 이게? 이야,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네요. 저기서 무너져 내린 것 같은데, 김 선생님? 예. 이렇게 깨지기도 하잖아요. 세상에, 이게 뭐야? 얘도 조금 있으면은 이렇게 변할 거 아니에요. 하나돼가지고. 철이네, 완전히 가루예요, 가루. 붉은 산화철청 사이에 발견되는 흰색의 척도청은
성분이 SiO2인데 우리가 흔히 보는 유리와 같은 물질입니다. 그 호상철광층이 처음에 산화철이 쌓이고 그 다음에 척트층이 쌓이고 산화철, 척트층이 이렇게 반복돼서 호상철광층 띠 모양으로 됐다고 이렇게 배웠었는데 실제로 이 협곡에 와보니 거의 붉은색의 산화철밖에 눈으로는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장소를 찾다가 이 바위를 보니까 그 교과서로는 배웠던 그 호상철광층이 산화철, 척트층, 산화철, 척트층 이게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이 철광청 1mm가 만들어지는데 자그마치 1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참으로 기나긴 억겁의 시간이 쌓여 만들어진 풍경. 이 풍경은 지구의 생명의 시작점이자 바로 우리 인류의 기원이기도 합니다. 우리 혈액 속의 피가 여기 산화철하고 어떤 의미에서 기원이 동일하다면 우리는 말 그대로 자연의 산물이죠. 그러면 우리 몸이 분해돼 갖고 돌아갈 때 우리는 문화적으로 되게 애석해 하지만은 원래 어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 암석으로 다시 환원되는 거죠. 세상에 사암이잖아. 사암. 이게 바닷물 밑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잖아. 하얀색 띠는 이 밴드 띠가 바로 척트인데 이쪽에 유리입니다. 저는 크리스톤 벡터 35억 년 역사고 2억 년의 세월이 이 기록에서 만나고 있어요.